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오늘 13일 아마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9시 40분경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계엄은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계엄은 통치행위 맞다. 그러나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심판 대상이다. 윤 계엄 국헌 문란인가 경고용인가 이런 내용이 실어졌는데요.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우리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국민 발표한 거죠. 비상계엄 통치행위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제 헌법학자들 몇 사람의 의견을 실어놨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통치행위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헌법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한한다. 이항리 성균관대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통치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영 경희대 교수, 이분 유명한 사람이죠. 비상계엄을 발동할 상황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반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헌법학자들이 돼요. 김성태 고려 교수. 내란죄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만으로도 이미 범행이成立된다. 국회 등에 병력 투입하지 않았나. 황정은 국회 해산 시도는 헌법 위반돼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폭행, 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창년 외국 외교에서 계엄 관계자 가담자들이 윤 대통령의 책임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수사를 통해 내란 실행 과정 등을 규명해야 된다. 헌법에 벗어나면은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한 그 견해가 있고요. 이거는 일부 측에서는 그거는 통치행위가 맞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뭐 우리가 그 통치행위라고 해서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앞으로 그 수사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조선일보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들춰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막 이런 쪽으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윤 탄핵 가결 때 한동훈 지도부 붕괴되나 이제 그 어제 그 건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의 이제 원내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연총회에서 이제 부결해야 된다, 뭐 참여 안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회의에서 이제 의결됐는데 어제 이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건성동 의원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당론을 바꾸려면은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 당론을 바꿀 수 있다. 앞으로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한기호 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그 낙점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국힘의 윤리위원회가 어제 10시에 열린다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출당을 하든지 뭐 이렇게 아마 하려 했는데 아마 어제 징계 절차 좀 신중히 진행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형 금감원장도 탄핵을 찬성한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아마 변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론으로 탄핵을 이제 부표를 던져야 된다. 탄핵에 찬성 안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탈하는 사람들이 뭐 7명이 나왔다 그래요. 8명만 나오면은 탄핵이 가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여기 이제 조국이죠. 조국이가 이제 재판을 몇 년을 지금 삐치다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이 됐어요. 그 부인도 어제 확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직을 각각 상실하게 되었고 앞으로 5년간 피서권권이 제한됩니다. 총 7년이 되겠죠. 2년하고 5년하고 총 7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공직에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조국이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조국 혁신당이라 해서 그 이제 당을 만들었잖아요. 조국의 이름을 따서 지은 조국 혁신당이 조국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이 당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선일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내란 일반 특검법 통과 검사 수사관 등 200명 메모드급 예고. 예, 검사 수사관 200명으로 해서 어제 이제 국회 통과했죠. 이 특검법이요. 그러고 이제 야당이 두 번째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입니까?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아마 이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을 겨냥해 셋 다 사라져야 한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네요. 홍준표. 원래 홍준표 의원은 또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참 이 난국에는 정말로 인물이 필요한데요. 원래 또 이 영웅은 이 난국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예.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은 겨냥해 했고요. 국민께 드리는 말씀 29분 녹화담화. 야당을 19번이나 언급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야당 때문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아일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윤의 궤변이다. 이렇게 실었어요. 응?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행위라 했는데 이건 궤변이다. 뭐 동아일보 또 그 다음에 조선일보 모든 언론들은 이제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보호보다가 현 시국인 만큼 여론에 아주 살피면서 여론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이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입니다. 그 대통령이 요인들을 이제 15명인가 뭐 체포하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김동연 판사도 이번에 계엄당 체포 대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은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좀 상당히 혼돈스럽지요. 사실은요. 김용현 이 변호사, 새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여기 보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새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명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마 그 동기다. 사법고시 아마 동기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저는 이명규 변호사하고 여기 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이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로 이 국헌을 마비시키고 물러나게 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거대 야당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탄핵을 22번이나 시행을 하고 또 국가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다 삭감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대선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현 출범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작 탄핵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불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탄핵을 남발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 국회가.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뛰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가 적발된 사건. 또 이들이 노트북에서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답니다. 지난달에도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 이래도 이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게,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게 간첩인데 이들을 붙잡으려고 국가보안법 또 폐지를 시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스리려고 행정부에서 이제 요청 결정했지만은 야당이 거부해서 이것도 법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 어제 그 담화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산을 삭감한 게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거의 전에 삭감, 기초과학연구, 양자, 그다음에 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대왕 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에 삭감한 거는 다름없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 돌보기 수당 이런 모든 것들을 손을 대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켜서 활동 못하겠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 예비비 무려 1조 원을 삭감했다.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 그래서 이거는 야당의 의회 폭거다. 그래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이제 비상계엄에서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군인들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말이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발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문제를 이제 압수수색하고 해보려면은 자 이래서 비상계엄이 이거는 뭐 부득이한 조처했다. 그리고 진짜 비상계엄을 했으면은 국회가 결의하도록 내버려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시간 만에 해제를 하겠느냐. 그리고 그 적은 숫자를 국회에 보내겠느냐.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비상계엄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그 이 민주당의 폭거, 입법 독재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기는 5년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정말로 지금까지 자기는 한시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산 일이 없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시켰다. 국정을 마비시켰다. 누가? 야당이. 이 나라는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도 간첩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요. 이 국정원도 간첩 잡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마지막에 당부했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요. 자기 맡은 바를 철저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어제 그 담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살펴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물론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아직 사실 벌떼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수사한다. 또 탄핵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역사는 지나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죠.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권들입니다. 정치는 입만 열면 국민 가지만 사실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당을 위하고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 정상입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오늘 이렇게까지 해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여러분들이 제일 타클을 걸고 있어요. 그러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요. 참 인간이 이거 기본적인 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국가 그러죠. 여러분이 국민 그러죠. 그게 정말로 국민을 위한 거 국가를 위한 겁니까?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인간의 꾀로 인간이 가진 권력 가지고 사적으로 마음대로 쓴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나오자니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늘이 준 것이죠. 그 권력을 인간이 선하게 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지만 그 권력이 자기에게 나온 것처럼 국민이 권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기도하고 하늘의 뜻대로 권력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날 아침 조간을 시작해보고 어제 대통령 담화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